네. 우리 김문수 국민의힘에서 네.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네. 이제 문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지금 현재 이제 무소속이죠? 네, 무소속이죠. 네. 네. 후보라고 해야죠, 한덕수. 그렇죠. 네. 한덕수 후보와 물밑에서 네.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누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주변에서 그 매개체를 일각에선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원희룡 전 지사, 네. 국토부 전 장관께서 그 물밑 작업을 선두 지휘하고 있다는 얘기도 네. 들리고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소문이 돌고 있을 정도로 네. 아주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두 분이서 네. 빅텐트라는 네. 그 플랫폼 네. 보수 플랫폼 안에서 지금 반 이재명으로 이제 그러니까 반 이재명으로 뭉치니 그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후보가 네.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빅텐트를 구성하면서 반 이재명을 하면서 네. 나아가는 방향 네. 이거에 대해서 촌철살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면 뭐 빅텐트라는 용어는 뭐 저희 이제 전통 야당 세력들이 이제 보수 후보들을 이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용어들입니다. 이제 빅텐트 이제 국민의힘 이제 보수 정당에서 말하는 빅텐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냉정하게 판단하면 급조한 급텐트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서 찢어질 것이다. 그 찢어지는 두 개의 주체는 국민의 이제 저항과 국민의 시선과 내부 분열이 있을 겁니다. 이제, 내홍. 내홍. 왜냐하면 이제 큰 장이 있었잖아요. 이 대통령이라는 큰 권력에 있어서 양보한다는 자체가 그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대마기 때문에 뭐 김문수 후보도 운명의 장난처럼 됐지만 뭐 한덕수 후보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봤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윤심은 이번 사법부 판단으로 봤을 때도 한덕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한덕수 후보로 뭉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심이 한덕수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에서 그런 무리수를 둔 것조차도 이제 윤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김문수와 한덕수가 단일화하기에는 마지노선 시간이 있습니다. 5월 7일이 1차 마지노선이고 5월 11일 2차 마지노선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5월 7일 날은 선거 공보물 발주 시한입니다. 선거 공보물이 일단 발주가 나가버리면 이제 다시 이제 회수해가지고 그게 좀 상당히 힘들고 5월 11일이 이제 2차 마지노선이고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이때 결정을 못하면 인쇄가 돼버리잖아. 인쇄물도 인쇄물이고 이제 국민의힘이란 2번 타이틀이 2번. 그걸 못 얻는 거죠. 2번을 못 얻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5월 11일 전에는 반드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빠르면 5월 7일. 7일에서 11일 사이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텐트는 찢어지게 돼 있을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돌출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한덕수 후보가 빅텐트의 정점에 설 것이라고 네, 저는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네. 보수 쪽에서는 그 국민의힘을 비롯해갖고 보수 쪽에서는 한덕수 후보 자체가 네. 호남 출신이다. 그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호남 갔을 때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신 느낌이 어떠신지. 물리적으로 호남에서 태어난 거와 정신이 썩어 있으면 호남은 거기서 말하는 호남이 이런 건 호남의 정신, 민주화의 정신을 얘기하는 건데 물리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호남이어서 호남인들이 반겨줄 거라는 그런 반세포적인 생각은 호남인을 더욱 자극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이제 후보야말로 내란의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당 정치로 봤을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정권을 잇는 거는 못하면 정권을 국민이 빼앗는 거고 다른 정권이 갖는 건데 그거를 거부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제 선거를 통해서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선거를 막겠다는 그런 의도가 또 보여서 정말 이제 좀 사석에서 저희 민주진보진영 사람들 보면 내라는 ING고 저희가 얻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여 남은 대선 기간에도 진짜 전쟁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뭐 소위 말하면 저희가 뭐 다 됐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대통령 선거가 쉬운 대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뭐 여론조사 수치로 봤을 때는 뭐 10%, 뭐 15% 차이 나는데 결국은 많이 차이 나도 5, 6% 아니에요? 예, 전 4%, 5%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당도 이제 저력이 있는 당이기 때문에 이제 게임의 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뭐 그분을 심판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지역구도 지역 할거 선거기 때문에 경상도 되는 경상도로 뭉치고 해서 TK라든지. 예, 뭐 결국 우리가 뭐 보통 대통령 선거하면 1, 2% 싸움인데 뭐 이제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해도 저는 4% 이상 차이 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마 이번 선거는 진보 쪽은 진보 쪽으로 뭉쳤고 보수 그렇죠. 보는 이 가장 큰 게 중도인데 중도 장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재명 당대표님께서도 이제 중도 확장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재명 대표 시절인가요? 후보 시절 모르겠는데 후보 시절인가 선출돼 갖고 바로 다음 날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간 거에 대해서 일부에서 좀 비판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저희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뭐 아주 진보적인 색채를 강화하고 뭐 이런 부분에 진정성 논쟁이 좀 강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작은 차이보다는 한 표라도 얻을 수 있으면 그런 행위는 뭐 이승만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었고 뭐 그런 박정희 대통령도 공과 가가 있지만은 그런 행보는 상당히 잘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일에 소탐대실을 하지 마시고 이재명 후보를 믿고 우리는 득표를 못해서 선거에 지면 끝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봤을 때 중도 외연 확장에 있어서 뭐 선명성 논쟁보다는 실용, 이재명 당대표님이 주장하는 실용주의로 가는 게 맞다. 단일 대우로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잘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은 차이를 갖고 저희가 뭐 우리 색깔 논쟁으로 뭐 진보가 뭐 왜 그런 뭐 이승만 대통령 거기 방문했니 뭐 이런 기업적인 것보다는 크게 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뭐 그런 데 가서 뭐 추모한다는 것 자체가 큰 뭐 실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걸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 할 때 봤을 때 이재명 후보님 성격이 하나 정하면 끝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그거 본인의 이게 맞다 생각하면 끝까지 하는데 이번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차는 거 보면서 박태준까지 갔다 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건 뭐 표를 위해서가 뭐가 아니고 큰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의 소신이나 이걸 약간 융통성에 발휘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면을 본 것 같아요. 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도 이제 중도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확고한 지층은 이제 이미 확보가 됐다고 봐야 되죠.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중도 이제 보편적인 이제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고 이재명 당대표님이 경기지사 때부터 했던 그 정치 행보를 보면 실용주의자입니다. 실용주의 같아요. 예, 뭐 이념을 갖고 뭐 진보니 보수니 뭐 이념 스펙트럼으로 봤을 땐 진보 쪽이 맞지만은 이제 실용으로 넘나들 수 있는 이제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이 그 이념 스펙트럼 상에서 상당히 좋은 이제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양으로 나눴을 때 이미 민주당은 3번의 집권 경험이 있어서 뭐 우리가 뭐 진보 세력 뭐도 저도 말씀하잖아요. 뭐 민주 진보 진영의 뭐 플랫폼이 되겠다 하지만 그건 하나의 표어고 민주당이 나가는 방향은 중도 보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 보수라고 하면 이제 보수의 영역까지 민주당이 이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보수라 하면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보여준 가치가 없잖아요. 헌법 파괴하고 뭐 내란 세력이 돼 있어서 극우 파시즘 정당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중도 세력한테도 상당히 저희 민주당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행보를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보여주고 있어서 뭐 상당히 다행이고 국민들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 그 진보 쪽 얘기는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 영역이 보수로 가고 그렇죠. 진보나 그 외의 정당들이 진보 쪽으로 가는 이렇게 개편이 그리고 개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의 이제 이념 스펙트럼 상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극우 정당이 돼 있어가지고 국민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저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분들 만나면은 그분들도 굉장히 극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쪽 우파 쪽에 굉장히 관여했던 분들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실망했다. 네.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엄을 겪었던 분들은 그 계엄 사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거든요. 그렇죠. 뭐 저도 뭐 우리는 계엄 안 해봤잖아요. 책으로만 본 건데 책으로만 봤고 저도 그날의 밤을 기억합니다만은 그 한 4시간 정도의 트라우마가 평생을 갈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네. 뭐 저도 우리 고석준 위원장님 혹시라도 잘못될까 하고 저도 가슴 졸였습니다. 그날 전화 왔잖아요. 잡혀가지 않았냐. 아니 뭐 잡혀가진 않았고 뭐 한 달 정도 있으면 잡혀가. 아니 제주도에서 제주 지역에서 저- 유일하게 저- 후한무치 조건이라고 했지. 저를 제일 걱정해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네. 그 SNS 좀 그만하고 페이스북 탈퇴하고 뭐 상당한 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데 저는 참 걱정했어요. 잡혀가도 그냥 쓰겠다. 네. 뭐 잡아가지도 않을 거지만 그래도 뭐 그런 걱정해 주심에 네.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후보님 꼭 기억하십시오. 개혁 안 해도 저는 묵묵히 하겠습니다. 예.